안녕하세요. 계산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송우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시 수능이주 전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을 주력으로 생각하는 학생뿐 아니라 수시 모집을 준비하는 학생도 막연하게 정시를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수시와 정시에 대한 이해 속에서 자신의 수시 정시 유불리를 따져보는 기회로 삼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수능 성적이 발표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능 성적 분석이나 또는 대학별 전형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수능이주 전형의 주요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2 대입을 통한 2023 대입의 흐름에 대해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은 결국 공부할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게 주요한 목적이고요. 이 학업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성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신 성적, 또 다른 하나는 수능 성적입니다. 학교에서의 위치를 알려주는 내신 성적은 수시 모집에서 중요한 전형 요소로 활용되고, 수능은 정시뿐 아니라 수시 모집에서도 주요한 전형 요소로 활용이 됩니다. 종종 수시 모집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수능 준비를 소홀히 하는 학생이 있는데, 최근 대입 전형의 흐름 속에서 수시 모집에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에 대한 관리와 함께 정시를 준비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자, 작년 입시를 보면 진로 선택 과목의 등급 미산출로 인한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의 변화, 그리고 선택형 교육과정의 체제에 맞춘 선택형 수능의 첫 실시, 이 내신 성적과 수능 체제의 개편 속에서 전반적인 입시의 예측 가능성이 하락한 해였습니다. 그에 따라 수시와 정시의 입시 변동성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성적을 정량평가하는 정시 모집에서도 올해 그 변동성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동성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성적이 올라가거나 내려간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개별 대학이나 학과에 따라 입시 결과의 변동폭이 클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결국 지원 대학의 스펙트럼을 다양화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을 잡아놓고 가고 싶은 대학을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지원 전략으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정시 수능이주 전형은 명칭에서도 나와 있지만 수능 성적이 절대적인 전형입니다. 하지만 수능 반영 방법과 같은 내부 요인뿐 아니라 학생의 심리 요인, 모집 인원, 경쟁률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정시의 입시 결과는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시 모집을 지원하는 학생은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자기의 수능 성적에 대한 분석과 함께 올해 모집 인원이나 경쟁률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최종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크게 네 가지 주제, 첫 번째, 정시 모집의 주요 사항, 두 번째, 모집 인원 및 전형 요소, 그리고 수능 성적과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시 모집을 둘러싼 주요 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7일 실시되고 약 3주 후인 12월 9일 수능 성적이 발표됩니다. 수능 직후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의 면접이나 논술과 같은 수시 전형이 이루어지고, 수능 성적 발표와 함께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들의 합격자 발표와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수시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이 마감되면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실시됩니다. 올해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29일부터 1월 2일 중에서 대학별로 3일 이상의 기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정시 모집 전형은 가나 다군으로 모집군을 구별해서 이루어지고 2월 중순경까지 정시 모집의 미등록 발표와 등록이 마감됩니다. 정시 모집 이후에도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모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 모집의 경우 수시에 합격한 사실이 없거나 정시 모집에 합격했더라도 등록을 포기한 학생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거에는 추가 모집 그러면 지방 소재 선호도가 낮은 대학들만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이나 의학학 계열과 같은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의 경우에도 추가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정시 모집을 둘러싼 주요 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크게 3가지 부분을 체크했으면 합니다. 3학년 남은 시간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많은 기간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의 아쉬움을 모두 다 앞으로 채우고 싶은 게 수험생들의 마음이겠지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제한된 시간을 인지하고 자신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남은 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막연하게 걱정하는 것도 금물이겠지만 또 하나 막연한 기대도 금물입니다. 조만간 있을 9월 모평을 통해서 자신의 수시와 정시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지원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방금 또 언급을 했지만 정시 모집 이후에 주요 대학들도 추가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160여 개 교에서 약 2만 1,000명을 추가 모집으로 선발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정시 모집에 혹시 아쉬운 결과가 나온 학생이라 하더라도 추가 모집까지 끝까지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그럼 2023 대입의 모집이던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입시에서는 수시와 정시를 합쳐 4년제 대학에서 약 35만 명을 선발합니다. 전문대 모집 인원까지 포함하면 약 55만 명 정도의 학생을 선발하는데 수능 인원이 50만 밑으로 내려온 상황에서는 4년제와 전문대, 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보다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인원이 더 작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생을 확보해야 되는 대학으로 나뉘게 됩니다. 학생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 수시 모집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최근에 정시 비중이 확대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국고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수시 모집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해서 정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2021 대입부터 올해 2023 대입까지 수시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수능 위주 전형 크게 4가지 주력 전형의 전형별 비중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하단을 보면 전국고의 기준은 여전히 수시 교과 전형의 선발 비중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흔히 관심을 갖고 있는 수도권 소재 대학 또는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경우 지방과는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 이미지에서 2021부터 2023까지 넘어가는 전형 비중의 변화를 색깔을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재작년까지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학종에 대한 준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주요 대학의 학종 선발 인원이 감소하고 그 감소한 인원이 수시 교과 전형이나 정시 수능 위주 전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부터는 주요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수시 교과와 종합과 같은 학생부 위주 전형과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한 학종, 막연한 정시가 아니라 자신의 내신, 서류 경쟁력,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수시와 정시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효과적인 준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023 정시 모집의 지역별, 모집군별 인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정시 모집 인원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의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정시 모집은 가나다 모집 군별로 각각 1회씩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서울권 소재대학의 모집 인원이 가장 많으며 서울권 소재대학의 경우 가군과 나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동일한 성적이라면 높은 등수를 받을 수 있는 군을 주력군으로 설정해서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을 고려하는 수준의 대학들의 누적 인원을 고려해서 주력군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정시 지원을 할 때는 수시 2월 인원을 포함해서 대학의 선호도에 따른 대학 레벨을 고려한 누적 인원을 파악해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전형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뿐 아니라 학생부, 면접, 체력 검정과 같은 다양한 전형 요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교대, 사범대, 의학학 계열이나 항공 서비스 계열 등 일부 모집 단위에서 면접을 실시하기도 하고 군사학과에서는 신체 검사 및 체력 테스트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일부 신학대에서는 신앙 교리 면접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일부 대학이 학생부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다만 올해 정시 모집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정시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에서 교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과목 이수 현황이나 교과목의 학업 성적, 학생부의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 교과평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 정시 모집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교과평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자, 수능 위주 전형은 말 그대로 수능 성적이 절대적인 전형입니다. 따라서 수능 성적에 대한 이해 속에서 수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부터 처음 실시된 개편된 수능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선택형 수능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에 있어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이원화하고 선택과목 점수를 공통과목 점수에 따라 조정 점수로 반영해서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탐구 영역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사회와 과학 탐구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학별로는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원을 고려하는 대학의 수준이나 수능 반영 영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수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능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크게 3가지 부분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 3학년 교육과정을 선택할 때 지원대학의 수능 지정 과목을 사전에 고려해야 됩니다. 자신의 진로, 지원 학과, 지원을 고려하는 대학에 따라 진로 선택 과목이나 수능 준비를 위한 일반 선택 과목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수능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갈래가 다양하다는 건 선택을 해야 되는 학생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종종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한 과목보다 공부하지 않은 과목이 성적이 올라갈 때 즉흥적으로 수능 과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내가 공부한 과목보다 공부하지 않은 과목의 점수가 높게 나오더라도 노력하지 않고 얻은 점수는 내게 아닙니다. 물론 선택을 고민하는 시점에서는 다양한 걸 고민해야 되겠지만 자신의 수능 응시 과목을 결정했을 때는 선택 과목에 따른 효과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최근의 입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수능 최저 충족을 염두에 두고 수능을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수능 관리에 있어서 수능 최저를 염두에 둔다는 건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정시 모집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잡아야 되는 과목을 우선하다 보니 잡을 수 있는 과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과목과 해야 하는 과목으로 구분할 때 할 수 있는 과목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면서 수능을 준비하고 수능 최저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동시에 정시 지원까지 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수능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능 반영 방법과 관련해서 수능의 활용 지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면 왼쪽 위에 보면 수능 성적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수능 성적표는 모의고사 성적표와 달리 원점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는 점수로 가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등수로 가는 겁니다. 수능 성적표에는 학생의 위치 개념을 나타내는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학별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등의 활용 지표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 이미지 오른편에 보면 대학별로 활용 지표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표준 점수 또는 100분위를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높은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를, 탐구 영역은 선택 과목 간 유불리를 대학의 자체 보정을 통해서 얻은 변환처 표준 점수를 활용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자,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수능 성적표상의 점수가 아니라 대학의 환산 점수에 따른 지원자 속에서의 상대적인 위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자신의 수능 점수 그리고 지원 대학의 활용 지표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해서 최종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수능 성적표를 보면 총 6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대평가 기반으로 성적이 산출되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과 절대평가 기반의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 한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6가지 영역 중에서 절대평가 기반의 한국사나 제2외국어 및 한문이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주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절대평가 기반의 영어 영역과 함께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경우에는 이과 계열 모집 단위를 지원하는 학생에게 수학의 경우 미적분 또는 기하를, 탐구 영역에 있어서는 가탐을 필수 반영 영역으로 지정해서 응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소재 대학의 이과 계열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수학은 학통을 열어두는 경우도 있지만 탐구 영역에서는 가탐을 필수 영역으로 지정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지방 소재라 하더라도 의학학 계열과 같은 상위권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수학과 가탐의 응시 과목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영어나 한국사의 경우에서도 등급별 환산 점수나 가관점에 의해서 수능 반영을 하는 등 대학별 반영 방법이 다양하고 그 반영 방법에 따라 개별 대학에서의 영역별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 지원을 고려하는 대학의 수능 반영 영역과 지정 과목을 확인하여 교육과정 선택과 수능 관리를 하고 성적 발표 이후에는 유불리를 따져서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능의 반영 영역에 따른 반영 비율도 대학마다 다양합니다. 오른편 화면을 보면 우리 인천 지역 학생들의 심리적 마지노선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인하대학교의 2023 정시 모집에서의 수능 반영 영역의 반영 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인문계열 모집 단위는 국어와 수학,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간의 점수 차이로 학생들 간의 우열이 결정되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대학별 반영 영역의 반영 비율에 따라 유불리를 고려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대학별, 계열별, 학과별로 수능 반영 영역이나 지정 과목 현황,
그리고 반영 비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수능 성적 분석을 통해 유리한 반영 대학을 알아보고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정시 모집은 수능 성적표상의 성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능 성적표의 성적과 달리 지원 대학의 수능 반영 방법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환산 점수 상의 지원자 간 등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적표 상의 점수가 아닌 지원을 고려하는 대학의 수능 활용 지표, 반영 영역, 반영 비율, 변환 점수나 가산점 등 수능 반영 방법을 최종 확인해서 지원 대학의 환산 점수에 따른 유불리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작년도 정시 모집 입시 결과가 매우 궁금하실 겁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라는 사이트를 보면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메뉴가 있습니다. 물론 개별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지만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별 환산 점수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어디가 사이트에서는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최종 등록자 기준의 입시 결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간의 비교 우위를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주력으로 준비하는 학생, 그리고 수시 모집을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수능에 대해 막연하게 불안해하지 말고 우선 정시에서의 입시 결과를 확인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최근 입시의 핵심 키워드는 변동성입니다. 성적을 정량평가하는 정시 모집에서도 이러한 변동성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지원 가능 점수와 달리 최종 입시 결과에서의 커트라인 점수는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시 모집을 준비하는 학생, 수시 모집을 준비하는 학생 모두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를 한 번쯤은 확인해 보고 수능을 관리하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입시에서는 수시와 정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에서의 최저학력 기준에 따른 효과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이 수능 체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 레벨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수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인천 지역 수험생 여러분, 입시가 다가올수록 불안한 마음이 앞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 속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올해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해 입시에서 우리 인천 지역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